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해마다 2억 원 넘게 지원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로 특정 단체 자녀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폭설로 중단했던 공사를 재개한 첫날 사고가 났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부실 시공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가 하자 보수와 함께 책임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15년째 제자리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박정희 시대 유산이라며 새마을 깃발이 광주시청에서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세금으로 새마을 장학금을 줘야 하냐며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새마을 장학금은 지급됩니다. 광주에서만 2억 원이 넘는 장학금이 시민 세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에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데다 특정 단체 회원들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광주시청에선 새마을 깃발이 내려졌고 5억 원의 시예산이 투입되는 새마을회관 건립도 무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올해 예산에 새마을 장학금 예산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 때문입니다. 광주의 새마을 회원은 14,000명 정도로 이 가운데 회비를 내는 즉 장학금 혜택 대상이 되는 새마을 지도자는 4,400명에 이릅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 가운데 7%인 300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146만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단체라고 해가지고 그 회원들 자녀들한테 쓰여야 될 이유가 없죠.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새마을회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다며 지난해 TF를 구성해 수혜 대상을 다른 시민단체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가며 특정 단체 회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처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마을 장학금은 조례만 폐지하면 당장이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 때문에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근수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를 만든 지 13년 만인 지난 1988년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된 지 올해로 30년째. 그 사이 서울시 차원의 예산 지원은 없었고 자치구에서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상위법의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례만 폐지하면 당장이라도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장학금을 시도에서 줘야 된다 이런 상위법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광주에서도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새마을 장학금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아니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수혜 대상을 넓히거나 비꼬올 장학금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조례 개정이나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장학금마저 끊는 건 가혹할 수 있다는 점과 수십 년간 해주던 지원을 끊으면 새마을 회원들의 집단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하면서 광주시나 의회 모두 조례의 손대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장학금은 올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한마디로 새마을 장학금은 예산으로 특정 대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 새마을 장학금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동안 얼마나 지급이 됐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예산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는 예산 2억 1,600만 원을 썼고요. 서울의 자치구들은 8억 6천만 원, 부산은 5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급 근거는 자치단체 조례인데요. 광주의 경우는 유신 말기인 지난 1978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점으로 볼 때 박정희 정권 차원의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행정안전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새마을 장학금으로 지원된 예산 얼마나 됐는지 광주시에 문의해 봤더니 최근 4년치 자료만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지원된 예산이 9억 원이었는데요. 40년이라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계산이 되죠. 광주시가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빛고울 장학금과 비교하면 특혜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마을 지도자 4천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광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빛고울 장학금보다 더 많은 셈인데요. 특히 예산 지원액만 따로 떼놓고 보면 새마을 장학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3억 원 이상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상위법의 근거나 태생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폐지 등을 통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지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심한 곳에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낮 동안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뇌에 침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오늘은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안개가 자욱합니다. 화순과 장흥 등 전남 5곳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다만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4.7도, 영광이 4.9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 장성 8도, 담양도 8도로 예상됩니다. 목포는 8도, 강진과 장흥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9도, 보성 9도, 광양 11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영광의 교량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 작업하던 인부 2명이 숨졌습니다. 폭설 때문에 공사를 열흘 동안 중단했다가 재개한 건데 첫날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철근 더미가 공사장을 덮쳤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철근을 잘라낸 뒤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에 나섭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영광의 교량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6살 김모 씨 등 2명이 철근 더미에 매몰됐다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철근 더미에 깔린 이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선 영광 군남면과 불감면으로 연결되는 78m 길이의 다리를 새로 만드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휘어진 철근을 발견해 고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근 용접되는 것이 터져버려갖고 덮어서 씌운다고 땡긴다는 거 어땠는가 그래서 터져버렸다고. 지난 8일 폭설로 중단됐던 공사는 열흘 만인 어제 다시 시작됐는데 공사를 책임진 영광군은 공사가 재개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행사항은 못 받아서 철근을 조립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고 해서요. 경찰은 공사에 앞서 안전점검을 했는지 또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농산물 물류센터 건물이 준공 석 달 만에 천장 누수로 빗물이 샌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나주시가 이와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주시는 어제 부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즉각 하자를 보수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전남 친환경 농산물 산지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등 3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인척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고 선출직 공무원의 신뢰성과 공직사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라진 사람들을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발굴 기초 작업이 옛 광주교도소에서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옛 광주교도소 북쪽 테니스장 일원에 쌓인 흙을 대형 굴착기로 걷어내는 작업을 한 뒤 문화재연구원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암매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재단은 80년 당시 지휘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5.18 희생자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 유해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여수시 여천산업단지에 있는 모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m 높이의 25톤 트럭 적재함에서 58살 정모 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적재한 물품을 포장하려고 안전고리를 잡으려다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명 제2프로젝트에서 솔라시도 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사업. 15년째 개발이 표류된 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국 몇 곳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최적지가 솔라시도 사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전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추진된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 개발 사업. 일명 제2프로젝트로 불린 이 사업은 그러나 투자기업 유치난과 간척지 소유권 논란 등으로 15년째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름도 솔라시도 사업으로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발표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2,000개의 스마트 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구현돼서 교통과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한데 모인 미래형 도시 모델입니다. 특히 솔라시도 사업지는 싸고 넓은 토지, 풍부한 일조량과 자연환경에다 백지 위에 스마트 기술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태도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세태도시들 간은 그 지역 간으로 서로 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라남도는 당초 계획된 골프장을 대폭 줄이고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단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발 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제자리만 맴돈 개발 사업지가 은퇴 도시를 넘어서 젊은 층과 노년층이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 도시로서 국토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되면서 지역사회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병규 광주시 신임경제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민선 6기 출발 시점부터 저희가 다각도로 국내 국외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에서 긍정적인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런 이제 기업들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올 상반기 안에 성과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꼭 이제 딱 특정해서 상반기다, 뭐 하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선 6기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최대한 상반기 안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뭐 산업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여론이 있는 편이고요. 또 기업들 경우에는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가 뭐 타시도에 비해서 특정한 어떤 기술력이랄지 뭐 집중화된 이런 산업단지랄지 이런 점에 있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시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광주형 일자리라는 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접목시키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도 투자할 만한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아무래도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또 광주형 일자리 외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
부분들이 더 문제다, 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산업적인 측면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그건 뭐 이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들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진행해 왔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좀 건실한 기업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이제 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이제 4급 공무원이시다가 1급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조직 안정화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함께했던 공직자들을 이제 믿고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충분히 그 소통할 만한 이런 이제 준비들은 서로가 이제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소통을 중점을 두실 생각이세요? 우선 이제 제가 취임 뭐 하자마자 이제 전 직원들을 다시 이제 찾아뵙고 일일이 이제 인사도 했었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직자들이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이제 자부심과 또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제가 잘 만들어주고 응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 바라는 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또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본격화하는 이런 이제 해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그리고 일자리 노동 정책으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광주시에서는 굉장히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결과들이 광주에 새로운 어떤 이제 시작을 또 알리는 이런 이제 것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영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해서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병규 광주시 신임 경제부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이 고발한 당원 3명을 불러 기초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들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해 문자 발송 경위를 밝히기 위해 오늘은 민주당 시당 전현직 당직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해를 넘긴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 8천 원 인상, 성과 경력금 300%와 28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40만 원 등입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늘 실시됩니다. 지역 백화점 업계가 다음 달 설을 앞두고 10만 원 이하의 설 선물을 늘립니다. 광주 신세계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우 특선이나 실속 굴비 세트 등 10만 원 이하의 설 상품을 지난해와 비교해 20% 늘릴 계획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설 상품을 판매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0만 원 이하의 농수축산물 선물 세트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일부 상품의 경우 하나 가격에 하나를 더 주는 세트 상품을 선보입니다. 6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이 열립니다. 잡곡밥과 소고기 미역국, 제육볶음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요. 나물 무치는 법이나 생선 손질법 등을 배울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오는 25일부터 3차례 진행됩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하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전남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포함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되고요. 전남대, 조선대 등 지역 5개 대학 일자리 센터의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광산구민들은 890원 이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산구는 지난 3년간 구세를 전액 납부한 사람 중에 체납이 없는 구민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52,400여 명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이 황금계를 주제로 무술년 세화전에 참여할 지역 작가를 모집합니다.
출품 작품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요. 사회적 바람 등을 개로 표현한 작품이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운남동 운남주공아파트 70만 원, 송정 2동 상하아파트 20만 원, 배용우님 9만 원, 17통 11만 원, 강희영님 14만 원, 김용욱님 25만 원, 10통 10만 원, 월곡 2동 조수영님 15만 4천 원, 송정 1동 16통 아이좋음 아파트 35만 5천 원, 지원 2동 한국아파트 5만 원, 봉선 2동 지웰아파트 30만 1천 원, 풍암동 대주 2차 아파트 57만 4,200원, 내곡동 삼성아파트에서 15만 원, 화순군 화순읍 만연 3구 48만 원, 무등 한의원 20만 원, 파라다이스 10만 원, 세종유치원 5만 원, 광덕 5구 71만 3천 원, 한국 아델리움 대리 6구 70만 원, 한평군 학교면 금송 1리 20만 원, 마산 1리 30만 원, 장성군 장성읍 나빌레 아파트 30만 원, 구례군 문청면 토금마을 57만 1,500원, 나주시 빛가람동 LH 2단지 49만 9,260원, LH 1단지 25만 원, LH 5단지 최기술 5만 원, LH 5단지 경로당과 LH 3단지에서 각각 5만 원, 손수경님 5만 원, 담양군 금성면 봉서 1구 12만 원, 덕성마을 18만 원, 와룡마을과 원대성마을에서 각각 8만 원씩, 손곡마을 9만 원, 비내동마을 6만 원, 대실마을 11만 원, 석현마을 45만 원, 시목마을 3만 원, 고서면 문화체육회 20만 원, 고서면 분양 2구에서 4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